해외 매크로 상황 점검, 그리고 6월 시황. 시작하기 앞서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개인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경험이 있고 해외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하나증권 랩 운용역분들과 함께 고민하시면 좀 더 성공 확률을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직접적인 해외 주식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하나증권 해외 주식 랩 상품 가입을 통해 받아보시길 바란다. 해외 매크로 점검. 미국 증시는 월 중순에 반짝 반등 시도하였으나 월 말까지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작년 말 고점 이후 도대체 몇 번째 데드캣 바운스를 겪은 건지 모르겠다. 월 초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1% 대비 2.9%로 깎았고 OECD도 3.0%로 하향하면서 미국 장기채 금리는 하락했다. 미 행정부가 태양광 수입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관세 축소와 각종 장려금 지원 계획은 관련 섹터의 호재였다. 다만 미국 유통기업들의 재고 처리 이슈가 재부각되며 시장엔 부담으로 작용했다. 미국 물가보다 선행성을 떼는 중국 5월 PPI, CPI는 예상에 부합했으며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극도의 긴장감을 보였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실망스러워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센티멘트에 힘을 실었다. 노열 10일 발표된 5월 CPI는 오히려 더 상승하며 충격을 줬다. 격한 인플레를 잡기 위한 즉각적 정책 수단이 가시화됐다. 강도 높은 긴축을 선반영하며 시장 금리는 급등했다. 결과적으로 성장기술주 위주로 낙폭이 확대되었다. 뒤이어진 FOMC 미팅에서 연준은 한 명만 제외한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견으로 자이언트 스텝 단행하며 물가 제어 의지를 보였다. 금리는 이때를 고점으로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했다. 역시 선반영이다. 앞으로의 금리 인상 궤도는 7월 75bp, 9월부터 50bp 경로의 긴축이 예상되며 이미 QT는 6월부터 실행 중으로 유동성 회수는 진행형이다. 올 하순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늘었고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전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기업 경영진 비율이 60% 이상이라는 조사가 있었다. 이 와중에 연준과 바이든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부정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였다. 미국 기존 주택 판매나 신규 주택 판매 감소세로 부동산 시장 전반의 둔화가 우려되었다. 공급난으로 가격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아직 우세하다.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주택공급업체들은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파월 의장은 산하원에 출석해서 증언했는데 물가 제어 실패를 인정하고 경기 침체 없는 연착륙이 어려울 수 있다고 시인했다. 월말 발표된 PCE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7%로 3개월 연속 하락했고 이에 시장은 일단 안도했다. 월 막판 나이키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다시 실적 시즌 초입인데 글로벌 공급망 이슈, 반도체 전방 수요 둔화와 전망치 하락은 우려를 키웠다. 다음은 중국이다. 중국은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치 하회하며 부양책 기대가 커졌고 빅테크 규제 완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인민은행 대출 금리는 동결했고 하반기 1회 정도 인하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게임 60여 개에 대한 신규 허가, 즉 판호를 내주면서 규제 완화, 경기 부양 의지를 재천명했고 5월 실물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며 4월이 확연한 경기 바닥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산업 생산은 빠른 조업 재개로 플러스 전환했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위안화는 단기 강세 보였다.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한 전기차 지원 정책이 발표되며 관련 섹터는 지속 상승했다. 서류강통 ETF 교차 거래를 허용하면서 중국 시장 수급 개선 기대는 유효하다. 상반기가 지나고 미국 정부는 대중관세 철폐 관련 세부 품목 확정을 앞두고 있다. 유가는 월중 한때 120불을 돌파했다. 수요 측면에서 본격 드라이빙 시즌 돌입과 공급 측면에서 증산에 적극적이지 않은 중동 정세, 시추공수가 빠르게 늘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했다. 다급한 바이든은 빈살만과의 관계 회복을 노리고 있다. 에너지 대기업 엑손모빌과 쇠브론을 겨냥한 초과이익 환수세 법안 상정 가능성 때문에 다시 가격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익 10%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한다면 에너지 기업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 법안의 의도는 잉여연금 흐름의 자사주 매입을 막고 원유 생산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유가는 상방 탐색을 멈췄다. 주요 원자재 중 원유와 밀, 옥수수 선물 가격이 하락하며 인플레가 잡히려는 조짐을 보였다. 원유 공급 쇼크로 인해 독일 등 전 세계가 기후 협약을 무시한 채 일시적으로 화력 발전, 석탄 증산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 경상수지 적자,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 보유고 감소, 국내 주식시장 신용융자 잔고 급감 등 악재가 겹치며 1,300원을 돌파했다. 달러 인덱스도 지속 상승하며 106 수준이다. 달러 인덱스의 가장 큰 구성 요소인 유로화는 20년대 최약세를 보이며 달러화의 1:1 패리티를 앞두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이 2020년 12월 저점 아래로 하락하며 시장 전체 규모도 1,000조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관련 기업 코인베이스는 인원 18% 감축을 발표했고 월스트리트는 목표가를 3분의 1 토막 내며 실질적 매도 의견을 냈다. 비트코인같이 내재 가치가 없고 교환수단으로만 의미가 있는 가상자산의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가상화폐와 동조화된 모습 보이는 일부 성장기술주나 나스닥 지수도 강한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반기에는 물가보다 고용 둔화, 실업 증가, 소비 심리 위축, 경기 둔화, 성장률 둔화로의 연쇄 반응을 더 깊게 걱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 지표에서 실물 경제 타격 확인된다면 글로벌리 추가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 종목 분석보다는 매크로 변수에 좌우되는 시황이다. 추후 매크로 반등 시 편입할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차원에서만 종목 분석을 진행하고 지금은 움직임을 자제해야 한다. 매크로 상황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이라도 아이디어 발굴만 진행하고 편입을 보류한다.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매매 비용조차 절감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계획이다. 선제적 위험 관리를 통해 이미 현금 비중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다. 시장을 관망하면서 당분간 모니터를 꺼놓고 기다릴 계획이다.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중립금리가 현재 금리 수준보다 낮은 2% 초중반대로 추산된다. 시장금리는 경기 침체 우려로 짧은 기간 동안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채권 자산은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채권을 계속 많이 가져가는 것이 든든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단 중국 시장은 비중 확대 의견이다. 순환매 확률이 높은 곳이 보이고 있는데 상품에 적용하고 있어서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는다. 미국에 대한 편입비는 현재 40%대에서 보수적으로 대응하겠다.